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빌딩 투자자는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주식 투자자는 5년만 지나도 행방이 묘연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건물주가 되었다, 빌딩을 샀다, 이런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건물을 가지고 있죠. 건물주야 계속. 그런데 주식 부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고 했던 사람은 5년이 뭐야, 한 2, 3년만 지나서 장이 죽어버리면은 몰라, 어디 갔는지 몰라,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빌딩 부자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주식 부자는 장이 죽으면 사라지더라. 빌딩은 건물주가 있죠,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박혀 있지. 근데 주식은 뭐 벌었다 어쩌다 하는데 뭐 몰라. 그리고 어느 날 사라져.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빌딩으로 돈 벌었다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거는 그 사람 말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딩에 투자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생존하면서 우상향을 하는데, 주식 투자자는 여러분도 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된다? 사라지더라. 몰라, 뭐 강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라졌어. 이 차이는 뭐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유는 바로 돈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팔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빌딩을 보면은 빌딩을 오늘 당장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가 있나요? 팔 수가 없죠. 안 팔려. 오늘 팔릴지 내일 팔릴지 10년 후에 팔릴지 모르는 게 빌딩이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말은 또 무슨 의미냐면은 거래가 힘들다는 거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는 인간이 실수할 여지도 줄어든다는 거죠. 인간의 실수라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죠. 내가 계좌에 지금 돈이 있으면은 누가 투자하자, 사업하자, 빌려달라, 투자처들이 널려 있죠. 그런데 이 돈을 빌딩에다가 투자하는 순간 그 유혹들은 다 사라집니다. 왜? 지금 당장 팔아서 이 현금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팔리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비유하면은, 자, 우리나라에 보이스 피싱이 엄청 많어. 전화로 꼬드겨가고 돈 안 찾아오면은 애를 잡겠대. 그러니까 급하게 돈을 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만든 게 목돈은 이제 지연 인출이 되도록 바꿨죠. 돈 바로 안 나온다고 송금이 시간이 지나야지 승인이 되는 구조야. 그러니까는 보이스 피싱이 줄었죠. 왜? 돈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바로바로 송금이 안 되고 중간에 지연이 들어가게끔 하니까 보이스 피싱이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주식으로 한번 봅시다. 주식은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쉽죠. 사고 팔기 용이하죠. 사고 팔기 용이하다는 거는 거래가 증가한다는 거죠. 거래가 많다는 거는 인간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다는 거는 장기보다는 단기로 갈 확률이 높다. 자기 나름은 장기 어쩌고 하지만 다 보면 단타야. 그래서 거래량이 많고 단기 투자로 반복을 하면은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시장에 흡수될 확률이 높죠. 내가 딴 돈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나중에 시장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 할 돈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주식이 무서운 게 이 너무나 달콤한 수익률, 그리고 바로바로 눈에 꽂히는 그 변동성.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죠. 도박하고도 유사할지도 몰라. 이렇게 중독된 구조로는 엔간한 빌딩이나 다른 자산 투자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률로는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주식으로 들어가고 계속 주식 투자를 지속하다가 장기적으로 거래량은 증가하고 단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 흡수되고 빈손으로 집에 가더라. 그래서 투자 중에서 제로라는 개념이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 자산들은 제로라는 개념은 없어. 실물 자산이 저평가가 되는 상황은 있어도. 그러니까 주식에서 물리면은 계좌가 높고 상장 폐지로 가서 빵원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자산들은 물렸다는 것은 당장 현금화가 안 되고
시장에서 저평가가 됐다는 거지 실물 자산은 남아있는 구조기 때문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지 주식처럼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는 구조가 없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원주 아줌마가 하이닉스로 몇십 배를 벌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와 하이닉스 최고다 라는 소리 하죠. 근데 그거는 십몇 년 전에 투자한 거고 그때는 뭐 AI나 아니면 지금처럼 반도체 호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근데 전원주 아줌마는 그냥 싸니까 이 정도면은 상장 폐지는 안 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싸니까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전원주 아줌마는 돈 벌기 바빠요. 오만 국밥집이고 뭐고 뭐 광고가 많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창을 안 본다. 그러고 나서 십몇 년 지났더니 하이닉스가 SK 인수되면서 SK 하이닉스가 되고 반도체가 오고 AI가 와서 그냥 쫘라라락 올라가서 수십 배를 먹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침소 봉대 띵호화를 외치는데, 그러면 이 전원주 아줌마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전원주 아줌마의 성공 비결은 주식을 빌딩 투자하듯이 해서 성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빌딩 투자의 성공 비결은 빌딩을 던져놔. 그리고 그냥 세월 지나가면은 빌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현금 흐름까지 나오는 구조니까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니까 신경 끄면 돼. 근데 그거를 주식에서도 똑같이 한 거죠. 하이닉스 대기업이야. 사서 던져놨어. 전원주 아줌마는 주식창 같은 거 안 보죠. 그냥 빌딩 투자하듯이 그냥 자동으로 장기 투자로 던져놓고 신경 안 쓴 거야. 그거 팔아갖고 탕수육 사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십몇 년이 지나갖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쭈르륵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전원주 아줌마가 거저 먹었다라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투자의 핵심인 장기 투자고,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현금화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전원주 아줌마는 가능했지만 개인들은 불가능하다. 왜? 자꾸 돈으로 바꿔서 더 변동성이 좋은 걸로 갈아타니까. 그러니까 단타는 항상 망하는 거고 장기 투자는 항상 우상향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주 아줌마는 주식 투자를 빌딩 투자처럼 해서 성공한 거고, 그리고 일반인은 빌딩 투자를 주식 투자처럼 해갖고 경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전원주 아줌마는 주종목이 부동산입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를 했더니 부동산도 벌고 주식도 벌고 다 번 거죠. 항상 진리는 하나다. 근데 코로나 때 이후로 빌딩 시장이 좀 변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빌딩, 건물주라는 개념은 사업이나 대규모 주식 매각이나 이런 걸로 큰 돈을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한 사람이 이 돈을 안정적으로 파킹하려는 게 보통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건물을 검토했잖아. 다 보면은 대출이 없는 건물이 엄청 많아요. 건물을 사면서 반드시 대출을 껴야 하는 거는 마케팅이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이고, 실질적으로 올드머니, 자산가, 부자들의 빌딩들은 보면은 근저당이 아예 없습니다. 올 현금이라는 거야. 왜? 원래부터 나는 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파킹해놓고 장기적인 우상향과 현금 흐름이라는 그 빌딩의 본질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 그런데 코로나 때 분위기가 바뀌었죠. 코로나 때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누군가가 개발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계약금만 들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빌딩을 사서 치고 빠지는 단타라는 개념을 누군가가 만들어냈어. 나는 몰라. 그러니까는 젊은 투자자들이 들어간 빌딩들은 등기를 떼보면 내 돈은 요만큼이고 이만큼이 대출이야. 그냥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코로나장 때 폭발적인 유동성에 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자산을 취득한 젊은 투자자들이 이 빌딩 시장의 구조를 모르고 들어오니까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원래 빌딩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자산가들이 레버리지 없이 현금을 파킹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이었는데, 젊은 투자자들이 오니까는 빌딩에서 돈 복사를 바래. 빌딩에서 돈 복사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빌딩에 들어오니까 영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돈 번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 거기서는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를 쓰든지 그 돈을 뭐 어떻게 마련했든지 그거에 대한 이력이 없죠. 나에 대한 데이터가 공시가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돈만 넣은 거고 그 돈은 시장에서 회전이 되는 거니까 나의 컨디션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돈 벌었다 그래도 계좌 까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 빌딩이라는 거는 내가 건물을 사는 순간 등기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서 레버리지를 얼마를 썼는지 근저당이 얼마인지 다 표시가 되고, 건물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거니까 눈으로 가서 보면 공실이 보이고 컨디션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레버리지 구조가 공시가 되는 자산인데 이 주식처럼 아무도 모를 거다. 나의 핸디캡은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식 투자하는 방식으로 빌딩에 투자를 하니까는 넌센스가 된 거죠. 빌딩에 레버리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 공실천지에 지금 숨이 간당간당 하는 게 보이는데 과연 이거를 누군가가 비싸게 사줄까?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빌딩 시장에서 빌딩 투자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과 빌딩 투자에서 지금 경매로 가기 직전인 사람과의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한 투자 방식을 그대로 빌딩에 와서 하다가 스텝이 꼬인 거죠. 자, 그래서 빌딩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걸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시장이 좀 갈라지는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나 지금 주식에 넣어서 계좌가 빵빵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매듭을 한번 져줘야 하는 겁니다. 돈 빼갖고 딴 데로 갈아타고 뭐 분산 투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도 먹었으면은 한번 확정을 줘야 돼. 왜? 내가 언제까지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갈지도 모르고 장이 이렇게 계속 좋을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운이 계속 받쳐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정을 지어서 이거를 픽스를 시켜야 돼. 어딘가에 픽스를 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빌딩이죠. 물론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돼. 집은 있고 다음에 빌딩이야. 내가 주식으로 계좌가 빵빵하면은 여기서 한번 매듭을 져서 빌딩으로 투자를 갈아타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왜? 그 돈을 지금 빌딩으로 갈아 끼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은 불편한 돈이 되고 이 돈은 고정이 되는 돈. 그리고 고정이 되는 돈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근데 지금 현명하지 않은 투자자 이 사람은 지금 주식에서 돈을 빼갖고 다른 주식을 또 타죠. 주식에다가 돈을 계속 넣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면은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단타를 계속 치다가 보면은 결론은 시장에 흡수되고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한다. 이게 수많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역사였죠. 근데 그 역사가 있는데도 나는 다르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주는데 수많은 역사에서 빌딩 투자자는 살아남았고 주식 투자자는 다 안 보여. 그 역사를 있는데 그 역사를 뒤집으려 그러면은 뭔가 좀 확실한 게 있어야죠. 확실한 게 없고 그냥 요번엔 다를 거라고 하니까는 저 같으면은 요번엔 다를 거라는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집이 없으면 집부터 갈아타야지. 집부터 확정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토지와 빌딩으로 넘어오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자유야. 100% 자유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가 아니라 이거는 자유야. 자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 내가 정말 피땀에 어려서 어쩌고 저쩌고 한 그 소중한 내 자산. 빌딩에 투자하는 거는 자산을 지키는 가장 역사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방법이고요. 돈을 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는 맞지만은 빌딩에 투자해서 이거를 원하면 안 돼. 그거는 주식으로 갔다가 빌딩에 와갖고 돈 복사하겠다는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반면에 주식으로는 이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변동성에. 하지만은 주식은 이게 없습니다. 이쯤 가다가 다 연락이 끊기죠. 장기적인 생존 구조는 불확실하다. 한마디로 빌딩 투자에서는 내 돈을 지킬 수 있지만 변동성이 약하니까 수익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변동성이 크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5년 뒤에 그 자리에 똑같이 있을지는 장담 못한다. 그리고 이 내용 지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내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몇 년 뒤에도 계속 돈을 벌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건물주가 된 사람은 계속 건물주야. 사이즈만 달라지지 계속 건물주야. 근데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다 이후로 조용해지죠. 자, 그래서 빌딩 투자, 주식 투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존 구조는 어떤 게 유리한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본 부자들 중에서는 10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단위의 부자들을 봤을 때 대부분 부동산이지 변동성이 심한 자산에 투자를 안 하더라. 그리고 그거는 부모도 그러고 자식한테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 비록 화려하거나 막 이런 건 없지만은 항상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가더라. 그리고 항상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아직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들어간 돈은 못 찾는 경우가 많아갖고 내가 빌딩 같은 큰 안정성 있는 자산에 투자할 시드머니를 갖추기 전에 다 빨려가더라. 라는 거죠.